안녕하세요. 11월 학평 2학년 수학 가형 해설을 맡게 된 EBS 김희재입니다. 오늘 시험 본다고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진짜 훌륭한 제자들이네.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오늘 시험 결과보다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이제 거기에 주목해서 같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시험 범위는 어땠냐면, 일단 수학 1의 전범위랑 수학 2에서 미분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아마 2학기에 내신 준비한다고 수학 1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다가오는 겨울방학 때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학 1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를 보든 나를 보든 무조건 직접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수학 2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금은 가를 보고 있지만 3회 때 나로 이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직접 출제 범위가 되고,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는데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과목을 겨울방학 때 잘 복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배워서 많이 잊어버렸던 제자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되었을 때 바로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딱 수원과 수2의 기본 개념을 복습하기 좋게끔 나왔어. 보통 2점과 3점짜리 문제들은 기본 핵심 개념들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학평 해설할 때 어떻게 들으면 좋냐면, 교과서는 다 있죠. 교과서를 딱 펼쳐두면은 뒤에 핵심 정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야.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문제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혹시 잊어버렸던 개념은 없는지, 공식은 없었는지 확인하면서 보게 되면 이 3점짜리 문제들은 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4점 문항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보통 수학 1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들이 다수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에 잊어버렸던 개념도 떠올리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쌤이 문제 풀 때 보면은, 그렇지, 개념을 저렇게만 잘 정리해 두어도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수로가 함수의 성질들 이용하는 문제들 주로 나왔고, 사인 법칙을 이용한 기하 각구하기. 사인 법칙 약간 가물가물할 거야. 근데 어떤 조건일 때 쓸 수 있는지 쌤이 확인해 주도록 할게요. 또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도형 문제, 주로 단골 문제로 나오죠. 그리고 또 삼각함수의 그래프 성질을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들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문제를 다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4문제였는데 보통 20번, 21번, 29번, 30번이 진짜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보고 킬러 문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마 이번에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푸는 학생들은. 그래서 29번과 30번은 아마 조금 문제만 확인해보고 딱 시도해보려다가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걸 눈치채고 아마 시험 시간에는 못 풀었을 제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실제로도 29번,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 쌤이 뭐 다른 방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지만 우리 제자들이 실전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분석해 주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20번하고 21번은 사실 어떤 의미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그래프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쌤이랑 같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시험 분석은 이래. 해설 강의 보면 다 이해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가형을 선택한 제자들이 고민이 많을 거야. 내가 앞으로 계속 가형을 선택해서 3학년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면 친구들 보니까 나형 많이 풀던데 나형으로 전환해야 될지. 근데 아마 가형을 고집했던 친구들은 아마 대학교 혹은 본인의 진로가 이공계 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형을 포기하지 못했겠지. 근데 가형을 선택했다면 아마 3학년 선택 과목으로 반드시 미적분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면 가형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미적분이니까. 그런데 이 미적분이 어떻게 단원이 구성되어 있냐면, 1단원이 수열의 극한인데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하고 그 다음 수2에서 배웠던 극한이 합쳐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미분법은 수원에서 배웠던 여러 함수들 있죠. 지수, 로그, 삼각함수. 진짜 어려웠는데 그 함수를 이제 뭐 하냐면 극한 연속 미분하고 또 적분까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2에서 미적분 배울 때 좀 많이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함수를 가지고 미분과 적분을 하니까 정말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수원과 수2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어지고 나오기 때문에 수원을 굳이 많이 복습하지 않더라도 미적분을 하면서 수원까지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알겠지? 이왕 공부해야 되니까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래도 할 마음이 좀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적분을 학습하기 위해선 수원과 수투의 내용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쌤이 아마 모의고사가 유난히 내신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제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의 감이란 걸 만들어 놨어. 찍을 거야 앞으로. 조만간에 완강될 것 같은데 수능의 감을 보면은 쌤 미적분을 찍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개념을 좀 공부하고 수원 수투의 내용이 부족해서 수능으로 바로 점프하기 힘든 제자들은 쌤이랑 함께 하면은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 알겠지? 꼭 함께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평을 그냥 결과 나왔다고 해서 아, 나 시험 못 봤는데 혹은 또 시험을 잘 본 제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이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이제 겨울방학도 다가오잖아. 기말고사 마치면. 맞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고3이 되기 전에 학습 플래너를 짤 것인지 그 학습 플래너의 역할로서 이번 모평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아니 학평이었지 이번에는. 학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 본격적으로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꽉 잡고 따라와.